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수십 년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딸 넷에 남동생이 하나, 그리고 아버지와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버지 성격 탓에 딸만 4명을 낳고도 제 남동생을 낳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 마당도 조금 작은 집이었는데 경사진 곳에 지어진 집이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면 집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물을 막아내느라 꼬박 나를 세우셨죠. 제가 본 어렸을 적의 기억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연탄불로 밥하고 국도 끓이고 마당에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 겸 수도꼭지가 있는 창고로 물이 담긴 통을 날라줘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온 식구들이 욕실로 사용했던 창고에 있던 물이 얼어붙을 정도여서 비좁은 곳에서 세수하고 씻기도 하고 저는 늘 빨간 다라이에서 목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굉장히 그 아이를 반겨주셨죠. 그 남자아이는 재혼한 고모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모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잠깐 동안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갔었는데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집에 식구가 늘어난 셈이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김민중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민중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저한테도 또래니까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청 싫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엄마는 온통 제 남동생에게만 일방적인 사랑을 주셨거든요. 물론 엄마와 아버지가 저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바라고 바랐던 남동생이라서 온 식구들이 떠받들고 살았었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저에게 또 다른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방 적응해서 마치 자기 집처럼 그 좁은 집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도 싫었어요. 언니들도 민중이한테 나처럼 잘해주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워했어요. 저는 민중이한테만큼은 심하게 굴었어요. 얄미워서 많이 꼬집었어요. 엄마가 민중이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면 째려보고는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눈치를 살살 보는 민중이가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밉더군요. 그런 저를 언니들이 야단도 많이 치고 엄마도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다며 민중이를 더 감싸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중이에게 너네 집에 빨리 가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랬지만 그러면서도 민중이 불쌍해 보여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잘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꾸짖는 언니들이나 엄마가 싫었고 정말 내가 나쁜 애였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어요. 엄마 말처럼 부모를 떠나와서 혼자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민중이한테 제가 친구처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아마도 엄마의 사랑을 남동생에게 뺏겼었는데 민중이가 와서 엄마와 언니들의 사랑을 갖는 것에 굉장히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만 있겠다던 민중이는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야 저희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그렇게 밉고 구박했던 민중이가 막상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따라서 가려던 민중이가 저희 엄마 품에 달려와서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던 저도 민중이가 이제 한 식구처럼 정이 들만 했었는데 가버리니까 섭섭했습니다. 민중이에게 미안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중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엄마 아빠도 없이 눈치만 보는 불쌍한 아이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 자책을 하고는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모는 민중이 아버지와 또 이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민중이를 이혼과 동시에 민중이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마다하셨대요. 민중이 아버지가 사업이 완전 망해버려서 민중이를 데려가서 잘 보살필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다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더군요.
민중이 생모도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런 민중이를 엄마가 많이 불쌍해 하셨어요. 그래서 민중이 아버지에게도 나중에라도 민중이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민중이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로도 이혼한 고모와는 별도로 민중이가 정이 들어버려서 늘 궁금해하셨어요. 가끔씩 민중이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었고 엄마가 민중이랑 통화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중이 아버지가 기반이 잘 잡혀서 살만했는지 다시 재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러니 하셨고 그렇게 잊고 살아왔어요. 저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곧 잘하는 편이라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언니들은 모두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모두 가정 형편 때문에 꿈도 못 꿨거든요. 언니들은 저와 남동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어 했어요. 언니들이 취업해서 번 돈으로 엄마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면서 저와 남동생에게 학원도 보내주기도 했고 저의 대학 학비도 일부 보태기도 했었죠. 다행히도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난히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가족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이 있으셔서 수능을 3번이나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버지가 실망을 해서 남동생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행여나 마음이나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남동생을 걱정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제 남동생을 어린아이처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 큰 청년인데도 말입니다. 오로지 저만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야단치면서 공부 그따위로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고 힘 빠지는 소리를 했었죠. 언제까지나 언니들이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동생에게 재수는 안 된다고 했고 눈을 낮춰서 목표하는 대학보다 낮은 곳으로 입학할 것을 권했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기대치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던 만큼 남동생도 그것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동생이 심한 말다툼을 했어요.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재수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했었죠. 큰언니도 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분수에 맞는 대학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다가 친구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복무 중에 휴가 나온 친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뺑소니를 당한 겁니다. 친구를 만나면 늦게 들어와도 엄마는 꼭 남동생이 들어와야 잠이 드셨어요. 그날도 깨어 있었던 엄마가 먼저 연락을 받았는데 얼굴이 하얘지셔서 말을 더듬더군요. 남동생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수술 도중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엄마가 제정신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충격에 빠졌었죠. 안녕이란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모질게 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멘붕인 상태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고 있을지 모를 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남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간 당일이었어요. 엄마는 링거를 맞으면서 누워 계셨고 저는 엄마 옆에서 정신이 빠진 상태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누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 옆에서 엎드려서 훌쩍거리고 있었죠. 누가 제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 같아 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 청년이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정수야, 언제 왔니? 마치 깨어있었던 사람처럼 남동생이 이름을 불렀어요. 이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마치 남동생인 것처럼 저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그 청년을 남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도 다름 아닌 오랜만에 헤어졌던 민중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왔던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민중이는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생김새로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마도 저일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남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과 하늘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는 눈치였고 민중이를 남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민중이를 포함해서 식구들은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는 엄마 앞에서만 동생처럼 행동했고 정신이 없는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뒷수습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 때 민중이가 나타나서 힘이 되어줘서 많은 힘이 되는 듯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잠깐이라도 엄마와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다행히 그 덕에 엄마는 퇴원을 할 수 있었고 통원 치료만 받으러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민중이를 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어요. 엄마의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민중이는 고맙게도 정말로 저희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했어요. 아버지도 그런 민중이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민중이는 그동안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민중이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정을 모르고 살다가 올해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니 많이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는 늘 사업 때문에 바빴고 새엄마와는 대면대면해서 가족의 정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했어요. 민중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다시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긴 했지만 늘 저희 가족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보고는 그냥 단념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집에도 생각날 때면 한 번씩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는데 유독 엄마보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받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끊어버렸고 어쩌다가 엄마를 전화를 받은 날에는 기분이 째졌다고 하더군요. 항상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리웠던 민중이는 우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건강은 한층 더 나아지는 듯 했고 아버지도 민중이를 친아들처럼 대하셨어요. 저와 민중이도 처음에는 엄청 서먹했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민중이한테 친절하게 대하니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엄마와 아버지께 친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 덕분에 남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중이를 그 옛날에 구박하고 미워했던 제가 선뜻 나서서 미안했었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었어요. 대신에 그 옛날의 저와는 다르게 정말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듬직한 민중이를 그만 좋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자랐는지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하지만 속을 드러내놓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남동생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숙청아, 모레가 정수가 간 날이잖니. 이제는 정수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기억나는 거야? 기억이 난 지는 한참 되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고 민중이가 가족처럼 제 자식 같아서 멀어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계속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젠 담담하게 하늘나라에 간 아들을 마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역시 우리 엄마야. 엄마는 이겨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안아드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민중이에게 정수라고 불렀다가 민중이라고 불렀다가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이 돌아오고 안정이 되어서 참 기뻤고 이게 모두 다 민중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옛날에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며 못되게 굴어서 참 미안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터놓고 서로 말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 후에 우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중이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민중이 아버지는 잘 살고 계시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민중이는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위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깊은 인연이 있지 않고서야 민중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을까 싶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그 천덕꾸러기 같은 남자아이가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다니 참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